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철학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구별은 병원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리 협착증이다, 디스크다라고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수준의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아주 쉽게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증상, 그리고 치료법, 개인적인 어떤 치료법,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히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일 정확한 건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병원의 전문의가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맞춤이 되겠죠. 가끔씩 이게 안 믿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만 이 영상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일반적인 디스크의 모양이죠. 자, 이렇게 디스크 자체가 사진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 디스크가 좀 이렇게 얇아지고 옆으로 퍼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디스크는요, 옛날에는 디스크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디스크로 치지를 않아요. 디스크 압박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지금 사진 모양이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허리 아픈 거하고 이 디스크 상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정도면은 꽤 오랜 기간 진행된 거지, 여러분들이 허리 아픈 그 즈음에 다친 그런 증거는 아니에요. 특징적으로 MRI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뒤로만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뿐만이 아니고 앞쪽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다. 안심하시고요. 여기 이 디스크 모양을 좀 잘 보시기 바래요. 디스크가 이렇게 퍼지는 경우도 있고 옆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지우고, 자, 이 모양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한쪽으로만 많이 퍼져 있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야, 나 디스크 되게 넓게 많이 터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요즘 디스크로 치질 않아요. 그냥 디스크가 좀 약해졌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 뒷부분 말고 앞쪽 부분이 튀어나왔나 안 튀어나왔나 확인해 보시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아픈 것만 잘 조절하고 적절하게 운동만 해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요건 좀 모양이 좀 달라요.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펑퍼짐하게 퍼져 있지는 않은데 요렇게 볼록,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사진에 비하면 훨씬 작으니까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얘는 디스크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터져 있는 길이하고 터진 높이를 좀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터진 길이보다 높이가 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펑퍼짐한 야트막한 야산처럼 생긴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디스크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디스크도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산이 야트막한 산이 아니고 좀 높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터진 부위보다 키가 높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 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터지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된 거죠. 저는 허리 디스크 여러분 4학년 정도로 분류를 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펑퍼짐하게 마치 호떡을 눌러놓은 것처럼 퍼져 있는 경우 있죠. 이게 1학년. 그건 디스크는 아니에요. 그냥 허리가 조금 안 좋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요게 2학년.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3학년이 높은 산 모양을 갖고 있는 디스크가, 야, 이건 진짜 많이 아프겠다, 엄청 아플 거야 아마 이럴 때.
예, 이게 3학년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딱 분리해서 보시면 딱 떨어져 있는 거, 이게 4학년. 야, 이거 심각합니다. 이제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진짜 헷갈려요.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병인데 협착증은 그게 아니고요. 이 모양을 보셔야지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볼 때 이 하늘에서 본 이미지에서 이 모양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삼각형 모양의 이 공간이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얘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엔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짜빗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죠.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영상의 주제, 이 영상의 제목은요, 생로병사, 다른 말로 퇴화.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이 점점 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인데요. 이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건강한 허리, 협착증이 없는 허리고요. 여기 보시면 좀 좁아져 있죠.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단면으로 이렇게 봐요. 단면으로 보면 여기 신경이 나가는 이 길인데요. 이 길이 좁아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애니메이션 상으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여기가 이 세모의 공간이 아주 좁아져요. 아주 좁아지면서 신경 자체가 아예 킥 하고 눌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게 협착증입니다. 나이가 중년 이상으로 넘어간 허리 아프신 분들 사진을 찍어보면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관절이에요. 관절이 조금씩 다르면서 약간 이렇게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맞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척추를 잡아주는 이런 인대가 있어요. 이 황색 인대라고 하는데 이 인대가 좀 두툼해집니다. 두툼해지고 변형이 오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두툼해진 것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툼해진 것만큼 여기가 이렇게 두툼해지겠죠. 그리고 이 뼈 모양도 바뀌니까 또 두툼해지고 해서 여기 공간이 이렇게 좁아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협착증입니다. 허리 디스크하고는 다르죠. 허리 디스크는 얘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병이라면 협착증은 이 구멍이 좁아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착증은 노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협착증이 와요. 협착증이라는 거는 마치 피부의 주름살하고 똑같습니다. 척추도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늙었어요.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고요. 다만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게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서 아픈 분도 있고 아프지 않은 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은 사진상의 문제와 증상이 일치해야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착증은 T자 모양으로 바뀐다 그랬죠. 좁아지는 거예요. 콱 하고 막히는 겁니다. 협착증이 있는 부분이 유독 까맣게 나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쪽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이쪽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좀 까무작작하게 나와 있죠. 유독 색깔이 좀 선명하고 까맣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척수액이 잘 안 보입니다. 모든 협착증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상적인 하얀 부분이 척수가 지나가는 부위란 말입니다. 이게 좁아져 버리면 이게 막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밑으로는 아예 까맣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협착증의 증상은요, 많이 못 걸어요. 그리고 저리고 아파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통증하고 좀 달라요. 허리 디스크는 날카롭고 찌릿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협착증은 좀 무겁고 둔탁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못 걸어요. 잘 못 걷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뭐 100m 걷고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쉬면 또 기가 막히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잠깐만 쉬면 허리가 싹 풀려버리는 거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디스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4학년까지의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별로 증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허리 디스크를 치료를 직접 임상에서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근육통만 줄어도요, 상당히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지금 만약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기승전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아프다, 이 수준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통증에 어느 정도 적응하신 거예요. 몇 년씩 고생하시는 허리 디스크 환자분, 여러분들은 너무 오래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할 정도의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에서 저희가 긴장하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은 매우 심한 통증이 아닙니다. 허리 협착증, 오래 못 걷는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리마비. 그러니까 무릎 밑으로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고 발가락이 제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경우죠. 상당히 진척이 된 그런 경우이고요. 치료 자체는 잘 되는 편 같아요. 그런데 치료하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치료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가지 말자고요. 허리 디스크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 내로 통증 치료해보고 안 되면 수술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삶의 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개월 이상 죽자고 아프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부분은 수술 전문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수술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겠죠. 치료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이 다양해요. 그런데 각 치료법마다 통증이 감소되는 기간이 다르다. 이건 꼭 아시면 좋겠네요. 또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의 그 치료를 할 때 그 치료를 받았다라기보다는요, 그 치료를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숙련도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법은요, 병원마다 다 달라요. 각자 자기들이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그 치료법을 잘 안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뭘까를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신경치료만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전기신경치료는 통증에 최적화되어 있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 치료는 단독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와 병행도 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치료인데요. 기간이 좀 많이 빠릅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통증은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 보시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 아직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주의사항. 이거 진짜로 제가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건데요.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을 때는요, 척추 교정호는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 나서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 거니까 알아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후져도 병원은 병원입니다. 병원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착증. 불편한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때 수술을 아마 권유할 거예요. 못 걸어요. 50m 걷고 쉬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수술을 권유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수술에 앞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아마 협착증 때문에 병원 가셨던 분은 다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걷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기능장애 노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외부 강의 나갈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전신을 안 움직이고 꼼짝 않고 누워 있잖아요. 죽어요. 그런데 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안 걷잖아요. 무릎 더 못 써요, 그러면. 내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겨서 못 걷는다? 그럼 더 못 걷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아예 못 걷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인 기능장애 노안으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은 죽기 살기로 걸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하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병원이 왜 있겠습니까? 병원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치료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전하고 일주일 뒤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도가 없어?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치료법이 다양하니까 얼른 치료법을 바꿔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자, 병원에서 여러분들을 걸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걸을 수 있는 만큼 죽기 살기로 걸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걸을만 하다, 병원에서 뭔가 치료를 하고 걸을만 하다라고 판단돼서 그냥 생활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금방 도로 아파지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환자한테서 제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병원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걸을만 해지잖아요. 그러면 걸을 수 있는 만큼은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걷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100세 시대에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치료법 나왔는데 치료법은 디스크와 협착증은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치료법마다 치료 기간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각 병원마다 제일 잘하는 치료가 있어요. 그 치료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 것입니다. 그게 시술을 전문을 하는 병원이면 시술을 권할 거고요. 도수 치료를 권하는 병원은 도수 치료를 권할 거고, 주사가 자신 있는 병원에서는 주사로 아마 치료를 해보자고 말씀드릴 겁니다.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이 중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기신경 치료는 4주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허리 디스크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신경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억제해 주고요. 걷는 방법까지도 배우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걷는 방법을 익히고 그 익힌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걸었을 때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병원이다. 병원의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고, 만들어지면 운동하고 관리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허리 디스크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몇 주면 통증은 사라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